재건축 사업성 어디가 좋을까? 그래서 방금 전에 재건축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요거는 옵션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아마도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또 개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제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재건축 사업성을 판단해야 되는데 핵심 포인트만 제가 짚어본 겁니다. 자, 우리가 아파트를 딱 봤을 때 이 생각 하시잖아요. 아파트 살 때 한 20년 조금 넘었다고 하면 그 생각 하시면서 살 거 아니에요. 이 아파트 재건축 될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게 재건축 사업성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할 수 있으면 사기 전에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살 수 있겠죠? 그걸 판단하는 어느 정도의 요령을 말씀드리는 건데, 자, 사업성이 좋으려면 일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지 지분, 대지 지분이 많은 게 좋습니까? 적은 게 좋습니까? 그렇죠. 많은 게 당연히 좋습니다. 자, 근데 제가 저기에 평균 대지 지분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여기에는 함정이 좀 있다는 얘기예요. 함정이 좀 있는데 보통 아파트에서 50평형, 60평형 아파트 대지 지분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20평형 아파트 대지 지분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50평형이 10세대가 있고 20평형이 한 490세대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20평형 세대가 가구수가 490세대고 뭐 이런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50평형이 10세대밖에 안 되는 단지예요. 여기서 내가 50평형 샀다고 좋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아파트 단지는 아마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대지분이 굉장히 낮은 단지일 거란 얘기입니다. 아파트도 똑같잖아요. 이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 땅을 그 아파트 주민들이 공평하게 나눠 갖는 거잖아요. 평형에 따라서. 그죠? 그러면 나눠 갖는 사람이 적어야 대지분이 많습니까? 나눠 갖는 사람이 많아야 대지분이 많습니까? 적어야 되죠. 세대수가 작아야 된다고요. 세대수가 작으려면 큰 평형이 많아야 됩니까? 작은 평형이 많아야 됩니까? 그렇죠. 이해되시죠, 이제?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대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꼭 따져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용적률은 높아야 좋습니까? 낮아야 좋습니까? 그렇죠. 낮아야 좋죠. 지금 5층 아파트 이제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그래서 남아 있는 5층 아파트들이 희소 가치가 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기 1원역 가면 거기 3층짜리, 5층짜리 아파트 2종 주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싼 겁니다. 앞으로 어쨌든 언젠가는 재건축하면 사업성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니까. 자, 그리고 일반 분양가는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이게 어떻게 보면 분양가 상한제와도 직결되는 문제죠. 지금 사업성이 좋으려면 조합원 분양가 말고 일반 분양가가 비싸야 됩니까? 싸야 됩니까? 비싸죠, 당연히. 그죠? 그래야지 조합원들이 뭔가 좀 혜택을 더 많이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뭐 둔촌주공이나 이런 조합원 주민들이 광화문 가서 데모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녹물 나오는 거 참고 살았는데 이게 지금 뭔 짓거리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사비는요? 당연히 낮아야겠죠? 공사비가 많이 들면 당연히 사업성이 안 좋은 거니까. 근데 이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공사비를 많이 안 쓰고 아파트가 좀 후지게 지어지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한 공사비를 써야겠죠. 그래서 좀 잘 지어야 될 겁니다. 기부 체납 비율은 낮아야 될까요? 높아야 될까요? 낮아야겠죠. 근데 이것도 이제 조금 보통은 한 뭐 10%에서 15% 정도 내외로 이제 기부 체납 비율이 책정이 되는데 그 일반 분양이 많으면 기부 체납 비율이 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대수 단지 규모가 큰 아파트가 지어지면 기부 체납을 좀 많이 해야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뭐 이 사람이 많이 사니까 공공시설을 위한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어느 정도 아파트를 판단을 하면 재건축 사업성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하더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는 아까 목동 힐스테이트보다 신실가지가 비싸죠? 왜냐하면 사업성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성이 좋단 말입니까? 나쁘다는 말입니까?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
휴일에 여기까지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만약에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유용한 정보겠죠. 목동 아파트 평균 대지분이나 용적률 다 적어놨어요.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예. 만약에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꽤 유용한 정보겠죠. 그래서 뭐 1단지부터 평균 대지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 26평 뭐 이 정도 된다고 되고요. 1단지가 용적률이 129%. 이 수치는 계산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거의 뭐 대략 들어맞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으시네요. 제가 조금 띄워놓을게요. 네, 띄워놓을게요. 여기서 우리 그러면은 판단해 봅시다. 대지 지분이 많은 게 좋나요? 적은 게 좋나요? 제일 많은 데가 어디죠? 5단지. 용적률 낮은 게 좋습니까? 높은 게 좋습니까? 제일 낮은 데 어딘가요? 네. 그러면 여러분 재건축 사업성이 제일 그냥 만약에 요거는 아직까지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아직까지 이것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고요. 아까 판단할 수 있는 포인트가 몇 가지 더 있었잖아요. 네. 일반 분양가, 그죠? 공사비는 뭐 신시가지 통합재건축하면 다 거기라고 생각하고 뭐 기부 체납 비율 또 뭐 비슷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분양가는 결국 뭐에 기반해서 정해지는 겁니까? 입지, 위치. 지금 제일 목동 신시가 중에서 비싼 단지가 어느 단지입니까? 7단지. 그죠? 그래서 세 군데 정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7단지가 가장 비싸고요. 여기 표만 봤을 때는 5단지가 제일 좋은 것 같고요. 8단지가 제일 사업성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맞나요? 8단지는 대지분도 10평대에다가 다른 데는 다 20평 넘게 대지분인데 여기는 16평이잖아요. 용적률도 꽤 높네요. 그죠? 그래서 8단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게 실제로 우리가 이걸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의 차익이 남을까를 계산을 하려면 일반 분양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공사비, 기부 체납 비율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다 예상을 해서 사업성을 판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뭐 목동 5단지 같은 경우에 제일 작은 평이 27평형인가 그럴 거예요. 27평형이 지금 그 5단지 27평이 한 시세가 한 뭐 9억 10억 할라나요? 뭐 이 정도 될 텐데 그거 내가 지금 뭐 9억에서 10억 주고 사가지고 얼마 남을까 이런 거 되게 궁금하죠. 재건축되면.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알기는 힘듭니다. 예측만 해볼 수 있을 뿐이죠. 사실 정확한 수치가 나오기는 좀 힘들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아직까지 멀었으니까. 근데 제가 대략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가장 안 좋은 8단지조차도 가장 대지 지분이 작은 제일 작은 소형평을 지금 시세대로 주고 산다 쳐도 제 생각에 나중에 그 단지를 제일 작은 평형을 사서 34평형을 만약에 조합원 분양을 받는다고 했을 때 제 생각에 최소 1억은 남습니다. 만약에 그 30평을 한 13억 5천 정도로 분양한다고 하면 여러분 13억 5천에 분양한다고 하니까 뭐 되게 비싼 데라고 생각하시는데 목동 재건축해서 새로 분양할 때쯤 돼서 그게 30평에 13억 5천밖에 안 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분양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만약 목동 아파트를 진짜 재건축을 해서 일반 분양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신시가지 전체 단지들 그게 미니 신도시가 거의 된다고 가정하면 30평대가 13억, 14억 밖에 안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지금 아까 고덕 그라시움 얼마라고 했습니까, 제가? 14억 한다고요. 네. 10년 뒤에 거기 분양가가 13억 밖에 안 할까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이해되세요? 즉 무슨 얘기냐면 시간을 투자할 수 있으면 절대 손해보지 않는 장사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모든 분들이 다 10억씩, 20억씩 들고 투자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진짜 목동의 장래를 보고 큰 자금을 투자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충분히 괜찮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징검다리를 좀 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데 투자하기 위해서 자산을 불려 나가야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차익을 볼 수 있는
소액 투자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죠? 그게 뭐 수도권이 됐든 아니면 서울 지역이 됐든 뭐 용산이 됐든 뭐 요즘에 우리 저희 얘기하는 뭐 창동이나 뭐 이런 데가 됐든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자산을 불려서 어쨌든 큰 데로 또 투자를 해가지고 차익을 많이 봐야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내용을 준비했던 것이고, 그리고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시장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부동산 시장은 원래 그때그때 판단해서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아파트는 무슨 어떤 부동산 상품이든 단점은 바로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최종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제가 시간을 많이 끌었네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